저희 학과는 신입생 모집 중단이 이유가 너희 뭐 전과하고 싶으면 전과해라. 좋은 날이야. 개강들 다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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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행하더라고요. 저희 입구 쪽에 깁사 짚고 있어가지고 계속 쿵쾅쿵쾅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저희 학과는 이제 신입생 모집 중단이 발표가 났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2월 초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확실히 결정난 거는 3월 초. 이유는 이제 그냥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제 들어오는 신입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 가진 학과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직업의 전문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교가 지금 다 학교가 일괄적으로 홍보? 뭘 얘기를 하든 안 좋은 쪽은 다 홍보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은 그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을 너무 짧게 준 거죠.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여러 개 어원학과도 같이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시위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좀 아쉬웠던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좀 몇 일간 안 들어가 봤다가 들어가 봤는데 2021년 그 학과력을 보니까 학부로 다 병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학과도 학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왜지? 다른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몰랐대요. 다들 몰랐다고 하고 그냥 학과 홈페이지에 그렇게 딱 명시되어 있고. 저희가 오늘 이제 학과되는 동의군을 위로해 주실 또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유니브 찌릉님 나와주세요. 계세요. 그래도 옷을 다 칙칙하게 꼴 따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브 찌룩이라는 대학 관련 콘텐츠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혜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학과 통폐합, 학부 합쳐지는 거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긴 해요. 사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통폐합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왜냐하면은 올해가 이제 완전 뒤바뀌었어요. 뭐가 뒤바뀌었냐면은 이제 대학 입학 정원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정원 양보다 학생들의 수요가 더 적어진 날이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면담을 했을 때는 네. 이제 학령 인구가 단축이 2년 뒤에는 진짜 엄청 많이 된다고 했는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멸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멸을 한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러한 상황을 위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과 통합과 폐학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회학과를 손을 좀 봐야 된다라고 뭐 학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취업률도 요즘에 취업이 워낙 또 힘드니까 이제 대학들의 평가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데 학과들은 아무래도 좀 더 통폐합에 좀 더 이제 눈을 더 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회학과가 어찌 보면 타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회학과가 지금 많이 서로 이렇게 분쟁의 요소가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정말 근데 끝이 없긴 해요. 사실 이게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 수십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거죠. 오죽하면은 서울에 대학을 더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상당수 인프라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취업 우리가 또 우리 세대는 또 취업을 또 중요시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방대는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영남대를 졸업했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사실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의 입학, 그다음에 대학의 존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사실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뭐 국가의 지원이나 그런 게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대참사 구독해 주실 거죠? 이게 그 문제 영상이죠. 그 동희님이 촬영해 오셨다던 그 매운맛 영상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슬퍼 보이네. 네, VCR 보여주세요. 학과 폐과가 된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미 학점이 난 상태에서 그 학교 측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
이제 학생들한테 동의를 구해라. 이제 학과장한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전해 들었고 2주 그 기간 동안 저희 학과 학생들 모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과가 났으니까 너희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라. 이렇게 통보식으로. 동의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불이익이 있었어요. 그냥 명목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약간 이렇게 겁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랑 면담을 했었거든요. 면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교수의 교수직도 좀 위태할 수도 있다. 뭐 어떻게 저희가 거기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 네. 빡치는데 그냥.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걸 빨리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해서 서류로 만들고 국가에 제출을 해야지 우리 학교가 조금 더 이익을 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대항해서 저희가 뭐 맞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텀도 없이 학교가 약간 밀어붙이듯이 폭력적으로 되게 진행을 했었어요. 학과 모집이 중단된 학과 학회장들끼리 같이 이제 랑 이제 면담을 했어요.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그냥 고객이라 하더라고요. 학생들을 돈 버는 수단으로밖에 생각을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말해줬냐 이러니까 뭐 결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 교수들이랑 이야기 협의가 잘 안 됐다. 자꾸 교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저는 되게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이랑 이랑 그 분들 입에서 서류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학생들은 아예 몰랐던 게 억울하더라고요. 새로 신설되는 과가 있나요? 새로 신설된 학과가 이제 항공 계열로 저기가 뭔가 흔히 말해서 이제 고객들이 많이 들어온다 싶어가지고 항공 서비스 학과 자체에 이제 어원 계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랑 면담을 했을 때는 자기들은 이제 2년 뒤에 그 부실대학교를 막기 위해서 학과를 폐지시키고 대나 대학교 이런 데가 부실대가 되면 스스로 자멸할 거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와. 배운 거 배운 사람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해요. 사실 본질적으로 대학도 돈을 벌어야 돼요. 대학도 기본적인 벌이가 있어야 되고 대학도 하나의 기업은 건 사실이에요. 이 기업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건 맞아요. 사회학과 뭐 폐업될 수 있어요. 네, 뭐 시장 수요가 뭐 조사해 봤을 때 뭐 기업 운영에 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 거죠. 네, 학생분들의 힘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학문으로서 그리고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민주적인 절차를 걸치는 것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냐. 대학이 아무리 돈을 밝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대학이라도 정말 자신들의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 대학은 정말 100% 기업이라고 절대 말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대학이 반드시 사회에 이바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동안의 사회학과의 폐합을 향한 그 과정이 이런 사회 공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행동이었나? 라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희 씨가 다니는 대학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예체능계도 지금 백과된 학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만 해도 2년 전에 시각 디자인 학과가 있었는데 그게 폐과돼서 그 교수님이 저희 학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는 제가 아는 지인이 1학년 2학기 때쯤인가 폐과된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들어놓고 너희 뭐 전과하고 싶으면 전과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서 몇 명 애들은 전과를 하고 몇 명 애들은 휴학을 하고 다른 학교 편입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천마인재학부가 내년에 폐과된다고 하는데 입결이 점점 낮아져라고 하더라고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들이 지금 대학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 다니고 계시는데 오고 싶어졌어요? 네. 오고 싶어졌어요? 네. 전 학과 특색 때문에 왔는데 내년에 학과 그게 폐학이 되니까 내가 이 학과를 졸업해서 뭐 하지 이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를 오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후배분들 똑같아요? 네. 이게 아마 많은 학생분들 또 본인도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왜 얘기 안 해요? 대부분 그걸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지방의 대학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을 가지 못한, 가지 못해서 슬퍼요? 날개를 펼치지 못한 청춘들을 위해서. 아, 서울에 안 가면 날개를 다 못 펼칠 거예요. 이거 말 조심해야겠는데? 약간 사라진다기보다는 좀 전국적으로 조금 줄여야 된다?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게 막 한때 엄청 대학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 대학교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지금에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라지는 게 솔직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사실 제 주변의 동생만 보더라도 실업고등학교, 즉 전문화고등학교 잘 진학해서 거의 졸업하자마자 3년 전자에 취직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학 지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방대가 다 없어지진 않더라도 대학이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지방이라는 말은 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만 200개가 넘죠. 전문대에도 100개가 넘어요. 근데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대학 입학을 선호하는 추세도 조금은 줄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왜 지방에 있는 대학만 사라져야 되냐. 사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지방에 있는 대학도 어느 정도 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소요 현상이 수도권에 너무나 몰렸기 때문이죠. 네. 당연히 우리 왜 뇌리 속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안 사라질 거야.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을 가는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본질적인 이유. 대학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절대 권력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제가 학교를 돌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자기 학위 나눕니다. 수도권,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훨씬 더 뛰어난 대학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방에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은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드시 서울을 가야, 수도권을 가야 나의 기본적인 그런 가치가 형성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게 사실 저는 상당히 좀 가슴이 아파요. 물론 이 사회가 이제 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방에 있는 학생분들도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대학에 이제 자신 있는 대학도 괜찮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바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에 있어서 좀 서글프기도 하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방대도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이런 고충을 가지지 않게 살릴 수 있는 학과는 정말 종속시켜줄 수 있도록 힘을, 탄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는 뭐 6개의 어원학과 학회장님들이나 그 재학생들이나 다들 너무 처져 있지 말고 어쨌든 타겟점을 찾아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